고성이가 엄마인 걸 알게 된 지은호는 이사님이 아닌 친엄마로서 고성이를 마주하게 되고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데요. 악랄한 고성이의 계략을 알지 못한 채 눈물 연기를 펼치는 친엄마 앞에서 과연 지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함께 가보시죠. 검사지 한 장이 오래 잠겨있던 매듭을 한 번에 풀어줬는데요. DNA 일치 결과였고 지은호는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구나라고 바로 이해했었습니다. 그 말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 한가운데가 조금은 따뜻해졌는데요. 그렇다고 금세 편해지진 않았어요. 지은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족을 우선으로 지키고 과거는 기록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기로 정했었더라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고성이의 눈물은 쉽게 마르지 않았는데요. 거리에서 마주친 그 순간부터 말이 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지은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고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했는데요. 이사님,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엄마가 있고 그 사실부터 정리해야 해요. 기록은 차근차근 확인하고 싶어요. 의사님께도 예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필요한 기록은 내가 정리해서 보여줄게요. 라고 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정순이가 표정만 보고도 거의 다 알아챘는데요. 지은호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짧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만났어. 검사 결과도 봤어요. 정순이는 의자를 끌지도 않고 손만 내밀어 지은호의 손등을 덮었는데요. 그래, 울고 싶으면 울어. 다 울고 나서 얘기하자. 나는 내 엄마야, 나는 내 편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지은호는 마음을 또렷하게 정리해서 말했는데요. 엄마, 지금 가족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확인하고 필요한 말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정순이는 그래. 내가 정해. 나는 옆에 있을게. 라고 짧게 답해줬고요. 그때 문가에서 지강호가 툭 하고 말했었는데요. 누나, 난 괜찮았는데. 근데 누나가 우리 버리고 갈까봐 그게 싫었어. 지은호는 끌어안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바로 대답했었습니다. 강호야, 나 여기 있어. 너랑 엄마가 먼저야.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해. 라고요. 그 말 이후로 집안 공기가 한결 안정됐었더라고요. 한편 이지혁은 마음을 단순하게 정리해두고 있었는데요. 흔들림은 인정하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실행 계획은 간단하고 분명했는데요. 모든 절차를 자기 법인자기 명의로만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누구 이름도 끼우지 않는 방식이었고요. 자금은 유유자산 담보로 브리지 파이낸싱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배분 순서를 직원 급여 하청 분납 운영비로 정해 두었었습니다. 외부 공지와 일정 관리는 지역이 직접 맡는 걸로 정리해 두었고요. 설명이 짧아지니 현장 결정이 빨라지더라고요. 저녁 무렵에 지역은 집에 들렀는데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아버지를 찾아갔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아버지, 왔냐?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지역이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쉬세요. 이상철은 눈을 피하지도 깊게 들여다보지도 않는 표정이었고요. 약간 어색했는데 그 어색함이 오히려 편을 가르지 않는 신호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내가 하지. 네. 사람부터 챙길게요. 그래. 그날 대화는 거기까지였는데요. 둘 다 말을 아끼는 편이 덜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무리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가 복도 창가에 한참 서 있었는데요. 마음이 정확히 둘로 갈라져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수빈의 직진이 귓가에서 또렷하게 떠올랐는데요. 오빠, 난 기다릴 수 있어. 근데 기다림이 변명처럼 들리면 그땐 내가 먼저 떠날게. 말은 부드럽진 않았지만 정확했었고
그 정확함이 성재를 흔들었었습니다. 성재는 말로만 아끼는 게 제일 쉬운 비겁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행동으로 가자고 마음을 고쳐먹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는데요. 발신자는 이지혁이었습니다. 성재야, 유유자산 담보로 브리지 당길 생각이야. 순서는 직원 급여 우선, 그 다음 하청 분납. 실행이랑 공시는 전부 내 법인 내 명의로만 처리할게. 박성재는 좋다. 그 순서대로 가자. 외부 메시지는 내가 정리해서 붙일게. 라고 짧게 답했었고요. 둘은 친구였기 때문에 말이 더 짧았는데요. 사람부터라는 원칙이 같아서 충분히 통했었습니다. 그 즈음 고성이는 집안에 먼저 알릴 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전화를 걸어 성재야, 엄마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어. 라고 알렸었습니다. 이 한 줄로 박진석과 박영나도 곧 알게 되었고요. 보통 피해 방향이 바뀌면 집안 계산법이 바뀌곤 했었는데요. 다들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그날은 여기까지 말하고 사람부터 챙기자. 필요한 설명은 내가 정리해서 하겠다. 라고 정리해 두었었고요. 말을 짧게 끊어두니 다음 만남의 의제가 분명해졌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DNA 일치율 보정값이 일반 범위보다 넓다는 얘기, 2차 샘플 제출에 낯선 이니셜이 찍혔다는 얘기, 담당 연구원이 이틀간 휴가를 냈다는 얘기 같은 것들이 있었었습니다. 소문은 대개 진실보다 먼저 달리고 누군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굴러가곤 했는데요. 지역은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기록으로 확인하자고 정리했었습니다. 일정표, 로그, 서명, 이동 경로 순서로 하나씩 대조해보기로 했었고요. 지은호도 마음속에 체크포인트를 메모했는데요. 보정값 이니셜 이틀이었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확인하기로 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지은호와 고성이가 다시 마주 앉았는데요. 이번에는 질문부터 하자고 미리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님, 그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성이는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답했는데요. 그때 설명을 잘못하면 너를 또 잃을 것 같았어. 그래서 바로 말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일정과 기록은 내가 정리해서 보여줄게. 지은호는 알겠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록은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정리했었고요. 두 사람은 다음 만남 날짜와 방식을 바로 정해두었는데요. 말은 짧고 분명했고 호칭은 그대로 이사님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금은 자연스럽다고 서로 이해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이지혁이 짧은 문자를 보냈는데요. 지은호, 오늘은 울어도 돼. 내일 필요한 정리는 내가 해둘게. 지은호는 바로 답했었습니다. 지혁 선배, 고마워요. 내일도 겁이 날 것 같아요. 지혁은 같이 겁나면 돼. 결정은 같이 하자. 라고 짧게 보냈고요. 두 문장뿐이었는데 의미는 충분했었습니다. 짧고 선명한 약속이 오히려 오래 가더라고요. 늦은 밤에 이상철이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는데요. 낡은 사진과 송장 날짜,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고 오늘은 아니어도 내가 설명해야 한다고 마음을 정해두었었습니다. 이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과 과거에 관한 일이었고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먼저 말할지 메모해두고 봉투를 다시 닫아두었는데요. 다음에는 말을 더 줄이고 사실과 사과만 전하자고 생각해두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회사 공기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박성재가 팀을 모아 순서를 분명하게 말했었습니다. 오늘부터 회사는 직원 급여를 먼저 지급합니다. 하청 대금은 분납으로 합의합니다. 운영비는 즉시 절감합니다. 외부 공지는 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문장들이 짧고 주어와 동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현장이 그날따라 덜 흔들렸었어요. 오후에는 DNA 보정 기록 사본이 도착했는데요. 2차 샘플 이니셜도 확인 가능해졌고 담당 연구원의 휴가 이틀과 샘플 이동 경로를 한 줄에 놓고 보니 겹치는 구간과 어긋나는 시간이 바로 보였었습니다. 지역의 수치와 일정이 보인다.
여기서 해석을 섞지 말고 사실부터 확인하자. 라고 차분히 정리했었고요. 지은호도 네, 사실부터요. 그 다음이 해석이에요. 라고 바로 동의했었습니다. 이 순서는 서로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어 주었고요. 해가 기울 즈음 이수빈이 카페에서 박성재를 잠깐 만났는데요. 수빈이 간단히 말했었습니다. 오빠, 난 오늘 기준으로 정리할게. 오빠가 사람부터 지키면 난 기다릴 수 있어. 다만 말로만 지키면 안 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로만 하지 않겠다. 행동으로 보여줄게. 라고 답했었고요. 그날 둘의 기준이 분명해졌었습니다. 밤이 다시 내려앉을 즈음 문 앞에 고백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상철이 고성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도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철이 봉투를 가슴에 붙이고 준비해둔 말을 그대로 꺼냈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어떤 아이의 이름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록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는데요. 다음 장면은 이 고백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누구의 표정이 먼저 흔들리고 누구의 말이 먼저 갈라질지 그 순서대로 진실이 드러나게 되겠더라고요. 그 사이 지은호는 검사지와 엄마의 손을 동시에 잡고 있었는데요. 엄마, 나 아직 다 믿을 준비는 안 됐는데 믿어보고 싶어. 라고 했었고요. 정순이가 크게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시간만 달라. 나는 내 옆에 있을게. 라고 답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집에서는 가장 강력한 보증서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날 이후의 원칙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부터 그 다음 숫자, 사실부터 그 다음 해석, 그리고 호칭도 자리를 지켰는데요. 지은호는 당분간 이사님이라고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호칭을 바꿀 일이 생기면 그때 지은호가 먼저 정해서 바꾸기로 했었고요. 지금은 이 선택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안전해 보였었습니다.